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 중 하나인 결함 기반 테스트 기법입니다. 이 보여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꼭 함정이 오래된 사건 파에 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결함 목록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숨은 문제를 찾아낸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네, 그거 참 재미있는 비유네요. 보통 테스트하면 요구사항 명세 같은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하죠. 그걸 보고 뭘 테스트할지 정하는 블랙박스 기법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결함 기반 기법은 좀 달라요. 관점을 확 바꿔서 과거에 이미 나왔던 결함 유형 그 자체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소프트웨어가 가질 만한 약점을 미리 찾아 공격하는 그런 전략인 셈이죠. 경험 데이터베이스? 아, 그 결함 목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료 보니까 뭐 업계 표준 목록도 있고 아니면 각 회사나 프로젝트 경험을 녹여서 직접 만든 목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환자 볼 때 흔한 병 리스트나 과거 진료 기록 참고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비유가 확 와닿던데요? 네, 아주 딱 맞는 비유입니다. 이런 목록이 있으면 특정 종류의 결함은 놓치지 않고 좀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직 전체로 보면 품질 관리 지표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시스템 전체를 이렇게 통합해서 테스트하는 단계 있잖아요. 그때 이 기법이 정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또 만능은 아니에요. 어떤 결함 분류법, 그러니까 어떤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냐, 이걸 신중하게 골라야 하거든요. 아, 선택이 중요하군요. 네,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지금 만드는 소프트웨어랑 좀 관련이 적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특히 아주 새롭거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에는 참고할 만한 과거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게 좀 한계죠. 하긴 그렇겠네요. 새로운 건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조직들은 아예 자체적으로 우리 조직에 맞는 분류 체계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한계를 좀 넘어서려고요. 와, 자체 분류 체계까지. 그만큼 이 기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느껴지네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뭐랄까 의외였던 부분은 커버리지 개념이었어요. 보통 테스트 커버리지 달성했다 이러면 뭔가 다 점검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커버리지를 만족했다는 게 모든 버그 찾았다 이게 아니라 네, 아니죠. 이 결함 목록으로는 더 이상 이 유형의 결함 찾기 어렵다 이런 신호라니?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이 기법의 특징이면서 어떻게 보면 한계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특정 방법으로는 이제 한계에 왔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그렇죠. 그래서 커버리지 기준 자체가 다른 테스트 기법보다는 좀 덜 정형화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발견되는 결함 종류도 어떤 경험 데이터베이스, 즉 결함 목록을 썼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요? 만약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관련 결함 목록을 주로 썼다면 당연히 UI 관련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물론 뭐 테스트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다른 종류의 결함이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기법의 주 목적은 알려진 패턴을 놓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아하. 결국 핵심은 과거의 실수나 문제 패턴에서 배우고 그걸 앞으로의 테스트 전략에 반영한다. 바로 이 생각 자체에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결함 기반 테스트는 결국 과거의 경험과 지식, 즉 결함 목록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의 약점을 찾아 공략하는 경험 중심의 체계적인 테스트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 유용하고 하지만 어떤 경험 데이터, 그러니까 결함 분류법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또 커버리지의 의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됐네요.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자, 이 기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려진 결함 유형, 그리고 과거 경험에 크게 의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결함들, 특히 막바르게 변화하거나 전에 없던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예상 밖의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알려지지 않은 미지에 대한 고민,
어쩌면 이게 결함 기반 테스트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다음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알려진 것 너머의 문제라. 네. 이 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이번 분석의 아주 흥미로운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